정치인의 진짜 능력을 검증하는 채널 스테런터입니다. 오늘 분석할 타깃은 배현진입니다. 이 인물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채 아나운서이자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 출신으로 현재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보수 진영의 확실한 전방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스타 정치인입니다. 거침없는 행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능력치는 어느 정도일지 바로 팩트 성적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이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현진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2008년 MBC, 2010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넓혔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후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서울 송파을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첫 입성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며 지도부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당내 혼란 국면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4년 1월 서울 강남에서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송파을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26년 2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026년 4월에서 6월 서울 공천안을 둘러싸고 중앙당 지도부와 충돌하며 당내 갈등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첫 번째 스탯은 정치입니다. 2018년 송파을 재보궐선거 패배 후 2020년 재도전 끝에 승리하며 극적인 복귀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송파을 50.46%의 득표율로 첫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송파을 63.6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지역 기반을 단단히 강화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중앙 지도부급 체급을 확보했습니다.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사무부총장 등 당내 핵심 당직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경력을 거치며 정권 핵심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 서울시당위원장에 오르며 수도권 조직 장악력을 한 단계 키웠습니다. 반면 2022년 최고위원 사퇴로 당내 갈등 국면에 한복판에 선 전력이 있습니다. 2026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의결은 정치적 안정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즉시 반등했으나 2026년 공천 갈등은 확장형 리더보다 충돌형 플레이어의 이미지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선거 경쟁력과 당직 상승 속도는 훌륭한 강점이지만 거듭된 당내 충돌과 징계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음을 반영해 정치 스탯은 B+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앵커 출신답게 복잡한 정치적 사안을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방송 현장에서 오랜 기간 단련된 순발력과 즉답 능력이 강력한 강점으로 반복 평가됩니다. 숙명여대 정보방송학 학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수료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브리핑에서 대중에게 꽂히는 핵심 문장을 빠르게 뽑아내는 감각이 좋습니다. 현안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정무 감각이 있는 편입니다. 대변인형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설계하는 능력은 이미 제도권 내에서 확실히 검증된 축에 속합니다. 반면 배현진을 대표하는 뚜렷한 정책 브랜드나 국가 비전은 아직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되지 못했습니다. 의정활동 경력은 성실히 쌓였지만 정책 설계형 정치인으로서의 상징 자산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갈등 국면에서 타협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고집하는 경향이 본인의 정무적 유연성을 다소 깎아내립니다. 2026년 SNS 게시물 논란은 정교한 판단력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흠집으로 남았습니다. 메시지 압축력과 상황 판단, 프레임 감각은 확실한 우위에 있으나 정책 브랜드와 장기 비전의 무게감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지력 스탯은 B+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메인 뉴스 앵커 출신답게 딕션과 호흡, 발성이 매우 안정적이며 귀에 쉽게 꽂힙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 처리와 표정 관리가 뚜렷한 강점입니다. 짧고 선명한 문장으로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형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습니다. 인터뷰와 브리핑, 토론 현장에서의 전달력 자체는 정치권 최상위권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 생산력이 워낙 강해 온라인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재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언론 보도와 유튜브 클립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되기 좋은 발화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능력보다 아군을 결집하는 데 치중된 구조라 확장형 소통에는 취약합니다. 특유의 강한 어조와 직설, 화법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을 자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 SNS 게시물 논란이 발생하면서 소통 방식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과 중재의 언어보다는 공격수와 대변 인형 언어가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반대층을 아우르는 소통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달력, 카메라 장악력, 메시지 생산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입증했기에 소통 스탯은 A입니다. 네 번째는 청렴입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크게 부각된 금전 비리나 사익 추구형 뇌물 스캔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부패 범죄보다 언행이나 품위 논란이 더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중대한 금전 범죄 혐의로 정치 생명이 흔들린 사례는 대표 이력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평가에서 금전적 청렴과 태도적 리스크가 명확히 분리되어 나타나는 편입니다. 2026년 발생한 징계 사유 역시 금전 문제가 아니라 SNS 게시물과 품위 문제였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의결은 청렴의 절대적 붕괴라기보다 공인으로서의 신중한 판단력 문제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최종 확정 전 단계라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사진 게시 논란은 공인으로서의 경계의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키웠습니다. 상대 진영과의 거친 설정과 강성 발언들이 도덕성의 체감 점수를 일부 깎아내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금전 비리형 리스크는 대단히 낮은 편이지만 품위와 공인의식 관련 논란이 누적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렴 스탯은 B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력입니다. 메인 앵커 출신이라는 희소한 경력 자체가 대중에게 몹시 높은 인지도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정치 입문 전부터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어 원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았습니다. 2018년 낙선 패배 이후 2020년 승리, 2024년 재선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성장서사를 쥐고 있습니다. 테러 피습 사건 이후 빠르게 회복해 총선을 끝까지 완주한 경험은 대중에게 강인한 생존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화면 장악력과 스타일링, 특유의 존재감이 강한 편이라 스타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확실한 전투형, 돌격형 캐릭터로 소비되는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뉴스나 유튜브 클립에서 화제성이 가장 잘 붙는 타입입니다. 반대로 호불호가 매우 강하게 갈려 중도 확장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책가보다 공격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점은 양날의 검입니다. 전 국민적 호감형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선명성을 중심으로 매력이 소비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매력이지만 인지도와 화면 적합성, 스타성과 생존 서사가 워낙 강력함을 인정해 매력 스탯은 A입니다. 보신 것처럼 배현진은 소통과 매력 지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펙트 성적표를 최종 합산한 배현진의 최종 종합 스탯은 B+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상반기 최근 정국은 그녀에게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2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3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기사회생했고 이어진 4월부터는 서울 공천권을 두고 장동혁 지도부와 정면 충돌하며 야권 개파 내전에 뇌관을 터뜨렸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선 배현진. 이제 최전방 저격수를 넘어 보수를 이끌 묵직한 통합형 리더십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녀의 다음 챕터를 지켜보겠습니다. 스탯헌터였습니다.